어떤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에 이르는 건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순리로 여겨졌어요. 어린 시절 봤던 동화에서도 공주님과 왕자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마무리되죠.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의하는 결혼은 이래요.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결혼제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아예 법조항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결혼을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놀라운 결혼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파, 나라가 허락한 결혼입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신해철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곡 신청하고 싶어요. 이 노래는 동성동본 금혼주왕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신해철 씨가 바친 노래였는데요. 저와 제 배우자도 동성동본이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모두 내게 말을 해 단념하라고. 그렇지만 난 느껴 왜 내겐 꼭 너여야 하는지. 이 가사는 지금 들어도 마음이 아픕니다. 다행히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금 사라졌지만 또 다른 이유들로 힘겨워하는 연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본인이나 친구의 이야기였을 수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응답하라 1988에 나온 에피소드를 익숙할 동성동본 금혼. 너희들 동성동본이다. 너희들 결혼하면 호적에 배우자 아니고 동거인을 지킨단다. 민법 809조 동성동본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런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청춘 남녀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죠. 1958년 민법에 이 조항이 생긴 이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동성동본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보험 등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 사망 시의 상속에서도 제외됐어요.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선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는 개념이 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도 모순이었죠. 즉 남편의 아버지, 아내의 아버지가 동성동본이면 결혼할 수 없지만 각자의 어머니가 동성동본이라면 결혼이 인정되는 시기였어요. 1995년 5월 동성동본 부부 8쌍이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1997년 7월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간의 금혼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월 31일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완전히 폐지됐어요. 동성동본 금혼 폐지는 가족제도, 여성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사로 꼽혀요. 지난 2018년에 국민이 뽑은 헌재 30주년 주요 결정 30선에서도 6위에 올랐을 정도죠.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되면서 민법 809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개정된 조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한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결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난 후 저희가 육촌 관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몰랐거든요. 그러자 지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네요. 제가 못한다고 했더니 민법 조항을 들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8촌 이내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만약 결혼을 했다면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제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최근 화제가 됐던 8촌 이내 혼인 무효 소송 이야기예요. 1심, 2심에서는 이들의 결혼을 무효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사연의 주인공은 이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래요. 민법 809조 1항 8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다. 그러나 민법 815조 2호 이 민법 조항을 위반한 결혼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다. 그리고 기한을 정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사연 주인공의 결혼 그 자체는 법에 어긋나지만 무효는 되지 않고 일단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 사연이 화제가 된 건 8촌 이내 결혼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 때문이에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나뉘었을 정도로 팽팽했는데요. 쟁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8촌 이내 혼인을 근친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도를 볼게요. 8촌은 나와 고조부모가 같은 사이예요.
위헌 쪽에서는 팔촌인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청구인 쪽에서는 팔촌인의 결혼은 유전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합헌 쪽에서는 팔촌이라는 기준이 외국보다 넓은 건 사실이지만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니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가족 질서 유지와 혼인의 자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위헌 쪽은 금혼주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 즉 가족 질서 유지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 즉 혼인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어요. 합헌 쪽은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가족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고요. 이 사유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세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인 저희 커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어요. 건보공단은 가능하다고 해줬고 저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공단에서 제 자격을 무효화했어요. 저는 소송을 냈고요. 제 자격이 무효화된 이유는 저희가 동성 부부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배우자도 남자라서 사실혼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희의 사랑을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낸 소송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근본 요소라고 판단한 거죠. 2022년 1월에 나온 판결이에요. 재판부는 동성간 결합과 남녀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라고도 못을 박았어요. 과연 동성간의 사랑과 남녀간의 사랑은 다를까요?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프닝에서 봤듯 우리나라는 남녀관계에서만 결혼을 인정하죠. 남녀간의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정상가족 프레임도 여전히 공고하고요.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을 살펴볼까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가정만이 건강가정인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을 정도예요.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비혼 동거 커플, 아동학대 등으로 발생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법 이름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정의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면서 도리어 입장을 바꿨어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동성혼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일본 도쿄도에서는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를 1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고요. 이미 세계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사연 주인공의 2심 변론 기일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공단의 재량이라면 동성부부와 사실혼은 법률 내에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건보공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1심 판결과 다른 의견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응답이 2001년 17%에서 2021년 38%로 증가했어요. 반대는 67%에서 52%로 줄었고요. 이처럼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세상은 함께 바뀌고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혹은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어요. 내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혹은 동성 동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고 나와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서 가족이 될 수 없다면 그 정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오랫동안 순리로 여겨졌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결합만을 결혼이라고 정의하죠. 그러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면서 결혼과 가족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바뀐 조항들도 있어요. 민법에 존재했던 동성, 동본, 금혼 조항은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사라졌어요. 최근 화제가 된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을 볼까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동성혼을 결혼과 가족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죠. 남녀의 결혼,
2018년 입양만을 인정하는 정상가족 프레임이 있어 당분간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2022년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신의 가족은 누구인가요?